21세기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히어로 영화는 2003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크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슈퍼히어로 영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슈퍼히어로 영화가 하나의 장르가 된 것에는 아이언맨으로부터 시작한 마블 스튜디오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초월적인 인간 혹은 신적인 존재들의 활약을 그리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은 분명 영웅적인 소방관이나 경찰 그리고 소시민을 다루는 일반 히어로 영화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 슈퍼히어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적대자인 슈퍼빌런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오늘 잡학사전은 슈퍼히어로와 함께 영화사의 가장 강렬한 순간들을 만들어낸 존재인 슈퍼빌런의 기원을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슈퍼빌런은 슈퍼히어로의 적대자인 만큼 슈퍼히어로가 지닌 능력을 정확히 반대편에서 활용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슈퍼히어로의 신체 능력을 지녔을 수도 있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사악한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이들이 그들의 능력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쓴다거나 광기에 가득 찬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슈퍼빌런은 문학에서 이어진 악당의 전통을 크게 과장하면서 등장한 존재이지만 영화 속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려면 적지 않은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 오늘날 마블과 DC 영화들에서 볼 수 있는 코스튬을 입은 악당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슈퍼맨이 코믹스에 처음 등장한 해인 1938년의 시리얼 영화 파이팅 데빌 독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파이팅 데빌 독스는 하늘을 날아와 폭발하며 강력한 전기를 내뿜는 항공어뢰와 전기총으로 무장한 라이트닝이라는 악당과 그 조직이 맞서 싸우는 두 해병 그레이슨과 코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연속극과 같은 형태인 시리얼 영화로 구성된 파이팅 데빌 독스는 첫 화만 30분으로 만들어지고 이후는 16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편의 상영 시간이 짧은 만큼 단순한 이야기와 함께 영화가 마무리되는 9편 이전까지는 각 편당 3회 이상의 액션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총 12편 215분이라는 영화 대부분이 액션으로 가득 찬 영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 타란티노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액션 감독이라고 표현한 윌리엄 위트니 감독의 액션 연출은 당대 최상의 액션을 보여주며 특히 챕터 8의 엔딩에서 거대한 배 사이를 통과하는 추격 장면은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서 그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매주 한 편이 개봉하는 형태인 시리얼 영화의 특성상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몰린 상태에서 영화를 끝내며 다음 편을 기대하라고 예고하지만 다음 편에서 주인공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리고 또 액션이 이어지니 어처구니 없음은 잠시뿐 곧 영화로 빠져들게 되죠. 파이팅 데빌 독스에서 제시하는 라이트닝의 복장은 이후 스타워즈 세계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다스 베이더, 장고 팻 등의 복장이 라이트닝의 코스튬을 참고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데스스타의 아이디어는 또 다른 영화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만 이 영화를 언급하기 위해선 영화사 초창기에 문학과 전설에서 가져온 초자연적인 빌런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빌런이 영화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전설 등에서 가져온 악당의 전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지를 뛰어넘는 사악함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빌런은 주로 호러 영화라는 장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영화사에서 최초의 호러 영화로 언급되는 영화는 1910년의 단편 영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인간을 공격한다는 측면에서 초자연적인 빌런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 괴물이 탄생하는 장면은 호러 영화의 걸작 헬레이저에서 악당 프랭크가 부활하는 장면과 거의 같습니다. 이 영화 이후 최초의 장편 호러 영화인 프라하의 학생에서는 돈이 필요한 학생에게 나타나 영혼을 건 거래를 요청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빌런은 이 거래를 통해 등장한 주인공의 사악한 도플갱어로 주인공의 사악한 인격을 대변하며 결국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프라하의 학생이 등장한 해인 1913년에는
영화사의 가장 중요한 악당 유형 가운데 하나이자 헐크의 원형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등장합니다. 이후 1920년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거쳐 1931년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는 존 카펜터의 할로윈의 오프닝 시점 샷과 똑같은 주인공의 시점 샷으로 시작하는 장면을 최초로 만들어내며 인간의 분열된 내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영화사 초기에는 골렘처럼 마법으로 만들어진 빌런 역시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꼭 언급해야 하는 인물은 바로 론 체니입니다. 그가 연기한 페널티에서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다리가 없는 악당 투묵이나 괴인 서커스단의 비밀에서 연기한 사악한 욕망에 붙들려 팔이 없는 인물을 연기하다 광기에 휩쓸려버리는 인물 유형은 슈퍼빌런의 인물 유형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오늘날의 슈퍼빌런에 가장 가까운 인물은 프라하의 학생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파울 베게너가 사악한 마술사로 등장하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호문클루스를 만들고자 여주인공을 납치한 마술사와 이를 막기 위한 주인공의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인간을 납치하고 음모를 꾸미는 악당의 전형이 파울 베게너에 의해 완성됐으며 악당의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외딴 고성의 이미지와 실험 기구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폭발하는 고성의 모습 등은 이후 007 시리즈와 같은 모험 액션 영화에서 숱하게 등장했으며 직접적으로는 1939년작인 프랑켄슈타인의 아들이 이 이야기 구조와 이미지를 고스란히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창적인 악당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악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1932년과 1933년이라는 해가 슈퍼빌런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죠. 이 시기에는 인종차별과 왕따 문제를 그리면서 최면을 통해 사람들을 살해하는 여성을 내세운 13번째 여자와 좀비 영화의 원형이자 주술을 통해 시체를 움직여 사람들을 죽이는 화이트 좀비가 등장했고, 사악한 과학자의 완성판이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의 섬이 등장해 조지 로메로 감독의 죽음의 날에서 좀비들에게 물어뜯기던 군인 모습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33년에는 다른 사람의 육체로 영혼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여성 사형수를 내세운 슈퍼내추럴과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굴도 등장합니다. 이 이유이긴 하지만 1936년에는 2017년 영화 다운사이징처럼 모든 동물을 축소시키는 기술로 복수를 감행한다는 데빌돌도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시기인 1932년에 최초의 슈퍼히어로와 최초의 슈퍼빌런이 등장하는 두 편의 영화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마법사 찬두와 푸만추의 가면이 바로 그 영화들입니다. 마법사 찬두는 인도에서 3년 동안 수련하며 영혼의 아트마를 터득하고 시바의 힘을 얻은 마법사 찬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모험 영화입니다. 그리고 찬두의 적대자는 위대한 드라큘라 벨라 루고시가 연기하는 록소르입니다. 찬두는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오리지널 모델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악당인 록소르는 이후 등장할 수많은 악당 조직 우두머리의 원형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우선 록소르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세계 정복입니다. 그는 찬두의 매형이자 죽음의 광선을 연구하는 과학자를 납치한 다음 런던, 파리 등의 도시를 한 번에 파괴할 기계를 만들게 합니다. 영화 속에서 데스레이라고 불리는 이 기계가 뿜어내는 광선 묘사는 바로 스타워즈의 데스스타가 뿜어내는 광선,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데스레이라고 불리는 물건은 이 시기에 실제로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1936년 영화 투명 광선에도 등장해 인간을 에너지체로 만드는 외계 운석과 결합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록소르는 자신의 과학 지식과 엄청난 조직력을 통해 수많은 곳에 자신의 첩자를 심어놓고 자신의 계획을 통제하며 실현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마치 007 시리즈의 악당 조직 스펙터의 보스 블로펠드의 원형과도 같은 인물이죠. 게다가 사소한 실수를 한 부하의 눈을 숯불에 달군 새꼬챙이로 찢어버릴 만큼 무자비한 인간입니다. 찬두는 이러한 빌런에 대항해 자신이 갈고 닦은 마법으로 싸우지만 찬두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큰 약점이 있습니다. 닥터가 손이 봉쇄되면 마법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찬두는 눈이 가려지면 마법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 록소르는
최루가스를 사용해 찬두를 붙잡는 데 성공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당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법사 찬두 직후 공개한 푸만추의 가면은 주인공보다 빌런이 더 부각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푸만추에 대항하는 인물은 영국 첩보국 인물로 국장급의 나이 지긋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푸만추는 아시아의 암흑계를 지배하는 인물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인 보리스 카를로프가 독특한 분장을 통해 구현한 캐릭터로 이후 마블에서 아이언맨의 대적자로 만든 만다린 캐릭터의 원형입니다. 푸만추는 철학, 법학, 의학이라는 세 개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능이 높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의 마법 또한 익혀 자신이 제조한 약물에 마법을 불어넣어 약을 맞은 사람을 꼭두가시처럼 부리는 게 가능한 인물입니다. 1965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푸만추의 얼굴에서는 이를 최면 능력 정도로 축소하고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푸만추 역시 슈퍼빌런답게 세계 정복이 목표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계 정복이 아닙니다. 그는 칭기즈칸의 힘이 담긴 가면과 칼을 찾아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백인을 죽여버리고 아시아인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원대한 꿈을 가진 인물입니다. 도시 몇 개 부수겠다는 록소로라는 급이 다른 인물로 진정한 최초의 슈퍼빌런이라고 할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사정상 위대한 푸만추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특히 푸만추의 가면에서는 주인공 일행이 독특한 기계장치를 통해 처형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시 이후 스파이 액션 영화 등에서 활용하게 될 창의적인 처형 방식의 등장이죠. 게다가 주인공은 푸만추가 만든 가공할 만한 100만 볼트 전기 무기를 이용해 그 자리에 있는 푸만추의 추종자 수백 명을 한 번에 학살해버리죠. 주인공에 의한 이러한 대량 학살은 요즘 영화에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죠. 이 시기의 장르 영화들, 특히 B급 영화들은 거의 모두가 70분 안팎의 상영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와 액션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니 단순한 이야기와 액션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영화의 시간 속에서 더욱 새롭고 창조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슈퍼빌런 이야기에서 유니버셜 클래식 몬스터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들이 슈퍼빌런이라기보다는 세계의 반영인 이미지로서 등장하는 괴물들이며 그들이 슈퍼빌런과 같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는 1933년작인 투명 인간으로 투명화의 부작용으로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망상을 지닌 빌런이 등장해 대량 학살을 벌이는 내용이죠. 슈퍼빌런으로서의 유니버셜 클래식 몬스터를 가장 잘 그려낸 영화는 고전 호러 영화의 진정한 팬인 프레드 데커 감독의 1987년작인 악마군단입니다. 이 영화는 몬스터들이 100년에 한 번 지구를 차지할 기회를 맞이해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되지만 영웅적인 꼬꼬마 무리에 의해 결국 격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몬스터들의 지구 정복 이야기보다 더 훌륭한 지점은 악마군단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그려내는 방식입니다. 벌집의 정령이 괴물의 슬픔을 통해 우리 세계의 슬픔을 말함으로써 괴물의 연민을 느끼게 한 반면 프레드 데커 감독은 악마군단에서 괴물과 소녀의 손을 마주잡게 함으로써 괴물에 대한 연민을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애정을 지닌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슈퍼 히어로와 함께 그만큼 많은 슈퍼 빌런이 스크린에서 활약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슈퍼 히어로의 팬만이 아니라 슈퍼 빌런의 팬도 존재하고 있기에 더욱 매력적인 슈퍼 빌런이 등장할 가능성도 큽니다. 기존의 상식을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사상으로 똘똘 뭉친 슈퍼 빌런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잡박사전은 슈퍼 히어로의 적대자이자 때때로 히어로보다 더 큰 매력을 펼치기도 하는 슈퍼 빌런의 초창기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잡박사전은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